so lonely. If you're leaving, baby,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로시아 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며칠만 지나면 벌써 11월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불과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고 보다 나은 내년을 기다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마추어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마구 저지르고 있는 무차별 예산 삭감에 관한 뉴스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 중 하나로 정치 경력이라고는 겨우 4개월에 불과한 무식한 아마추어 허수아비 대통령을 수장으로 뽑아놓으니 그 밑에 삼류, 사류 비전문가들을 낙하산으로 마구 자리에 앉혀 국가의 미래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한 해의 예산을 미리 상정하고 계산하여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필수 불가결의 집행 예산을 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 국민의 한 가정에서조차 한 해의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출도 예상하여 나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나마 일반 국민의 예산은 금액이 작고 한 개인의 일이지만 한 국가, 즉 대한민국의 1년치 예산과 지출 항목 등을 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1년치 예산은 거의 650조에 이를 만큼 매우 큰 액수로서 과연 이만한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반드시 지출할 것은 하고 아낄 것은 아끼고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등등 정말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전 공무원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허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이나 삭감, 미집행 등등을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이 따로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의 피땀 흘려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세금이라는 항목, 각종 벌금이라는 항목, 온갖 범칙금과 기타 등등에 어떻게든 온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헌데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삼류, 사료 온갖 비전문가들이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돈 같이 마구잡이로 시행하고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예산을 물쓰듯이 써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역대급의 부자 감세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부족 규모가 역대급인 거의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벌써 한은에서 빌려 쓰는 정부의 부채 규모가 100조를 통과했고 이는 이자로만 매년 2천억을 지급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소위 묻지마식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주요 삭감 내용을 알아보고 이 중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산도 들어있으며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삭제하려는 예산도 있으며 청년 예산 그토록 없는 말 지어내던 실업급여 예산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 국가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우주, 데이터 등의 R&D 예산이 작게는 17%, 많게는 90%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참여, 국민공감 선행연구 예산이 4,400억에서 160억으로 90% 삭감되었는데 이는 아예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장의 세수 부족과 엉터리 계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늪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 복지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을 했으며 청년 내일 공채는 약 51%, 추가 고용 자금은 약 77%, 고용 유지 지원금은 약 67%, 일자리 안정 자금은 약 99%라는 최악의 예산 삭감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해가 바뀌면 늘 약 5%에서 8%씩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화 시스템으로 인구는 줄지만 늘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점점 우선시하는 선진국의 입구에 도달하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헌데 윤석열 집권 겨우 1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복지는 점점 퇴보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증가율은 겨우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의 예산 증가가 없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셋째, 인구의 고령화로 점점 젊은이가 사라지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나 노인 지원 예산이 거의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찍어줬던 윤석열이가 당신들의 삶을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가부의 내년 예산은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도대체 여가부는 무엇하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무엇하는 부서이길래 내년 예산이 1조 7,153억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이 많은 금액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가부의 하는 일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과 거의 겹칩니다. 아니, 오히려 여가부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일을 축소해야 할 판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 왜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하지 않는 겁니까? 말 그대로 허공에 뜬 공약이라는 겁니까? 다섯째, 대한민국이 국운을 걸고 도전하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의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항우연 연구운영비는 약 1,001억 원으로 올해 1,191억 원보다 약 16%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R&D 부분에서 104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올해보다 약 21% 줄어든 금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는 말로는 청년 지원하겠다, 미래 산업 투자하겠다, 노인복지 챙기겠다 등등 온갖 사탕발림으로 얘기하고 돌아서면 그 모든 예산을 삭감해버립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고 저녁에 한 말을 다음날 아침에 뒤집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일본에서 몰래 파견한 스파이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정치 경력이 없고 산무즉 무지무식무능의 삼박자가 있다 한들 국민의힘 정당에는 그래도 국가를 운영해본 각종 장관까지 해보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압니다. 헌데 그 아무도 아마추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라고 있는 것들이 전부 바보멍청이 쓰레기들만 모아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중국의 고사에 지로기마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간신조고가 승상이사와 짜고 어리석은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옹립하고 온갖 폐악을 부리던 바 어느 날 사슴을 가져와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황제라고 해도 사슴과 말을 구분 못했겠습니까만 배석하고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조고의 후환이 두려워 전부 말이라고 한다는 고사입니다. 안 그래도 잘못된 과거의 사상과 자신만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아버린 대통령실이라는 간신배를 처치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은 미명에서 깨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대표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양두구육이라 정말로 양의 탈을 쓰고 수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새치 혓바닥과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었던 거짓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국내 문제는 손을 놓고 수많은 국민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책임 없고 나는 제3자고 내 밑에 놈들에게만 책임 물으면 되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철진한 이념이니 자유니 공산주의니 달나라 토끼 풀 뜯어먹는 소리만 하고 욕먹기 싫어 해외 순방이나 뻔질나게 나가고 그 돈도 다 썼다 하니 즉각 예산 집행에 다시 해외로 마누라 손잡고 놀러나 다니고 명품이나 쇼핑하고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개 국민이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오로지 선거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해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 상식선, 일반적인 도덕심, 일반적인 생각으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그가 겨우 1년 6개월 만에 행한 언행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 해서 잡아넣은 박근혜를 다시 만나러 간다는 것이 인두껍을 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절반이 개돼지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토록 울고불고 빨아주는 박근혜를 잡아넣은 것이 윤석열이란 걸 모르고 있습니까? 내년의 총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임기 2년차가 되는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탄핵이나 하야를 시켜 그나마 대한민국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전에 구해내느냐, 아니면 진짜 개돼지가 되어 나라가 망하던 제2의 일제강점기가 되던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과 빛나는 국운을 단 1년 6개월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린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도 참으로 신비하기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누가 되던 내 삶은 똑같다 등등의 정치 외면은 제2, 제3의 윤석열을 탄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투표를 합시다.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그것은 오로지 국민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 타당하고 옳은 선, 옳은 판단을 하여 정말로 괴물 같은 국민의 힘, 양두구육의 윤석열을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로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